2021년 6월 고2 모의고사 36번 가보겠습니다. Consider, 고려해봐. 두 남자의 이야기를 고려해봐. 어이 깜짝아. 어떤 남자냐면은 quarrel이 싸우다거든. ing로 수식. 도서관에서 싸우는 두 남자 이야기 한번 생각해보자. 둘 중에 한 명은 원해요. 창문을 열어두길 원해. 나머지 한 명은 원하지? 창문을 닫아두길 원해.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대. 그럴 수 있지 뭐. 그들이 수락했어. 수락했는데? 뭐지? 그들이 주장하는 게 back and forth, 주고받으며 주장을 해. 얼마나 많이 leave, 둘지. 이 창문을 열어둘지. 거기에 대해서 argue, 막 논쟁을 하는 거야. 말다툼. 즉, 이 얼마나 많이 열어두는가에 따라서는 조금 열지, 절반 정도 열지, 3/4니까 4분의 3 정도 열지. 이런 걸로 argue, 서로 말다툼을 했다고. 어떠한 해결책도 만족시키지 못해 그들 둘을. 됐지? 둘이 입장차가 너무 크다라는 거지. 따라왔나 여기까지? 자, 이때 enter the librarian, 도서관 사서가 입장합니다. she, 이 도서관 사서가 물어본다고. 원, 한 명에게 why 의문사절을 물어봐. 저기요. 자, 수락 눌렀는데 왜 그가 창문 열어두길 원하는지를 열고 싶은 한 명에게 물어봐. 그랬더니 대답이 뭐야? 저 신선한 공기 좀 to get, 얻고 싶어서요. 그녀가 또 한 번 물어보죠. 역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why. 나머지 한 명에게 왜 그가 문 닫고 싶은지를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대답은 to avoid the draft, 외풍을 피하기 위해서요. 외풍, 우풍이라고 하죠. 당연한 소리 아니겠나. 그래서 after thinking a minute, 한 1분 정도 생각을 한 이후에 she, 도서관 사서가 문을 여네. 그것도 아주 활짝 열어. wide window, 활짝 창문을 열어. 근데 어디에 창문이냐면 그 옆방의 창문을 확 열어버려. 도서관 사서가 지금 한 게 뭐 어떤 건지 알겠나? 자, 옆방의 문을 활짝 열어서 bringing in,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신선한 공기를 가지고 들어오되 무엇 없이, 외풍 없이. 바로 두 사람의 입장 차이, 극명했던 이 문제를 도서관 사서가 딱 해결을 한 그런 지점이지. 이 이야기는 이제 이야기 끝났다잉. 문장 삽입 대비하시고. 이 이야기는 typical, 전형적인데 많은 협상에서 전형적입니다. since는 because, 파티는 당사자들이죠. 소유격이니까 당사자들의 문제가 appear to, 뭐처럼 보이기 때문에 입장 차이, 입장 충돌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 충돌. 그렇기 때문에 they, 그 당사자들은 자연스럽게 무엇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입장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주 도달해 버립니다. 막다름에. 됐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는 거야. 서로가 이렇게 양쪽 끝에 도달하는 거지. 당연히 좁힐 수가 없는 거. 이게 당사자들끼리만 해결하려면 그래. 근데 거기에 누가 개입하면, 도서관 사서와 같은 제3자가 개입하면 뭔가 좀 달라진다
라는 게 이어질 건데 그게 여기 있죠. 이 도서관 사서가 잘 들어. could not have PP 이거 가정법 구문이야. 실제와 반대. 가보겠습니다. could not have invented. 만들지 못했을 수도 있어. 해결책을 she did. 그녀가 했던 해결책을 만들지 못했을 수도 있어. if 만약 도서관 사서가 집중을 했었더라면 오로지 두 남자들의 그 언급된 입장에만 집중했었더라면 어떤 입장이야? wanting the window open or closed. 문 열고 닫기를 원하는 그 언급된 입장에만 집중을 했었더라면 해결책을 못 만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 대신 그게 아니라 도서관 사서는 looked 어디를 바라봤어? 이 글의 핵심 바로 그들의 그런 근원적인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딱 봤다 이거지. 무슨 근원적 이해관계냐면 바로 신선한 공기와 외풍이 없는 것. 이 두 가지의 근원적 문제에 집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빡 나타낼 수 있었어. 그 언급된 말에만 집중한 게 아니야. 근본적으로 원하는 게 뭔가 파악한 다음에 해결책을 만든 거지. 됐어? 따라왔지 얘들아. 그래서 이걸 1번 문장부터 어디까지? 8번 문장까지 두 사람의 옥신각신 중간에 도서관 사서 열어. 아니 들어와. 들어보는 것까지. 자, 이 이야기는 바로 당사자들의 입장 충돌 문제였어. 입장 충돌만 생겨. 입장 충돌이 생기면 서로 간에 말만 해버리면 막다른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만 즉 다시 말해서 언급된 그 입장에만 집중했으면 해결책을 생각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대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근원적인 이해관계에 초점 맞춰서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제시했다라는 글의 내용. 따라왔어? 핵심 뭔지 알겠지 얘들아? MVP 빈칸 문장 삽입 잘 대비하시고 됐죠?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7번 가보자. 한 설문조사에서 61%의 미국인들이 대절을 말했대. 그들이 support 플러스 단어죠. 지지합니다. 정부를 지지합니다. 그 정부가 어떤 정부냐면 spending more 더 많은 돈을 소비하는 어디다가 빈곤층으로의 지원에 많은 돈 쓰는 정부 플러스 지지합니다라고 61%가 말했대. 근데 갑자기 뻔하지만 그 똑같은 미국의 인구가 질문을 받았을 그때 무슨 질문 받았냐면 whether인지 아닌지 if 괜찮아 that은 안 돼. 무엇인지 아닌 질문 받았냐면 들어 그들이 지지하십니까? spending more government money 더 많은 정부에 돈 쓰는 거 복지에다가 돈 더 많이 쓰는 거 지지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 오로지 21%만이 were in favor 찬성을 했대. be in favor 하면 찬성하다 그랬. 자, 찬성이라는 말을 썼지만 1번과 다르게 2번은 마이너스 뉘앙스야. 61%라는 절반 이상의 수치에 비교하여 그 똑같은 인구가 똑같이 정부 돈을 쓰는 건데 웰페어에 돈을 쓰는 거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찬성의 인구수가 별로 없었다는 거지. 이상한 일 아니야 지금?
그렇지 않나? 결국 빈곤층으로의 지원도 복지인데 이 빈곤층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찬성을 많이 하고 그냥 웰페어라고 했을 때는 찬성을 별로 안 해. 이상한 일이다. 내용은 알겠나? 어법 하나 챙기자. ask는 목적어 두 개를 많이 씁니다. 사람에게 질문을 물어보다. 그 인지 아닌지 이게 직접 목적어 명사절이라는 거야. 의미에 맞춰 if는 가능합니다만 내신 시험에서만 나오는 whether that 비교 문제 조심하라고. that은 인지 아닌지 뜻이 없으니 틀린 거야. 수동태의 whether절 기억. 또 하나 여기 지금 워가 조심해야 되는데 퍼센트만 보면 단수잖아. 중간에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지. 무엇이 앞에 퍼센트 다음에 뭐가 있었어? 오브 아메리칸스가 있었지? 그게 생략된 거야. 그래서 아메리칸스를 아까도 주어로 본 거거든. 여기도 아메리칸스가 주어. 따라서 복수니까 was 아닌 were라는 어법 조심. 내 말 따라왔나? 됐지. 자, 좋아. 3번 문장.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당신이 물어봐 사람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개개인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물어봐. 복지 프로그램. 예를 들어 뭐 있냐면 재정적 도움을 주기. 사람들에게인데 따라와. 어떤 사람들? 장기간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기. 자, 서치에서가 또 있어. 두 번째 병렬. Paying for school meals. 급식비 지원해 주기. 가족들에게인데 뭘 가진? 낮은 수입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의 개별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물어본다 하면 사람들은 아주 널리 in favor of it. 찬성하는 거야. 널리 찬성하는 거야. 아주 많은 인구수가. of them, 그 프로그램들에. 댐이 가리키는 뭔지 알겠어? 프로그램. 얘들아, themselves를 쓰지 못하는 이유 알겠어? 앞에 주어와 사람들과 뒤에 them, 프로그램은 다르니까. 같았으면 themselves인데 다르니까 them을 쓰는 거야. 이 기본적인 어법 문제 기억하시고 내용을 좀 볼까? 아그들아, 뭔가 느낌 안 와? 1번 문장 내용과 3번 문장 내용이 완전 똑같다는 느낌 안 받아? 느낌 받아? 도와주는 거 있잖아. 복지. 그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면 다 찬성해요.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복지라는 말만 해버리면 사람들이 부정적 인상을 가져. 2번 문장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1번 문장이랑 어디야? 3번 문장이 내용상 같은 거예요. 그럼 유추가 돼? 2번 문장이랑 4번 문장이랑 똑같지 않겠나? 소름 끼치게 2번에도 벗, 4번에도 벗. 보여? 똑같은 내용이야. 그럼 이제 가볼까? 4번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웰페어만 나오겠지. 이제 간다. 4번 벗.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물어봐. 그냥 웰페어에 대해서 물어봐. 복지 그냥. 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 예를 들어 뭐 그 복지라고 하는 게 refer to 뭘 말해? 아니 앞에서 나왔던 정확히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거든. 어떤 프로그램이야? 네가 방금 리스트 열거 했던 앞에 나왔던 뭐 급식비 지원, 뭐 좀 장기간의 질병한 사람에게 도움 주기 이러한 건데 그냥 단순히 웰페어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제 갑자기 태도 돌변. 그들은 페이버가 아닌 어게인스트를 해버린다고. 이것은 뭘까? 그 웰페어야. 그 웰페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대명사 달라진 거 보여? 어법 되기 좋지 않아? 됐지? 자, 이제 결론 내립니다. 5번 문장에서 단어 웰페어가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커너테이션, 함축을 가져. 왜 웰페어가 부정적인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냐? 왜냐하면 뭐 때문이야? 방식 때문인데 무슨 방식?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신문들이 그 웰페어 묘사한 방식 때문에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버려. 웰페어. 복지에 대해서. 됐지? 그러므로
그러므로 잘 봐봐. 1번이랑 2번이 다른 점, 3번이랑 4번이 완전히 대답이 다른 점, 그 근본적 원인이 이것 때문이야. 이 글의 완전 핵심 빈칸 꼭 조심. 장담하는데 여기 보이는 학교 중에 무조건 이건 빈칸 뜬다. The framing of a question. 질문의 프레이밍이야. 질문의 구조, 틀. 이게 아주 강하게 영향 끼칠 수 있다고. 대답에 영향 끼친다고. 많은 면에서, 많은 방식으로.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대답에 영향 끼친다.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근데 그게 잘 봐. matters이 중요한데, 앞문장이 참 중요한데, 만약 너의 목표가 얻는 것이라면 정말 중요해. 진정한 척도를 얻는 것이라면 정말 중요해. 어떤 척도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짜 척도. 이걸 얻는 것이라면 앞이 중요해. 라는 게 뭐야?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말 중요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됐지?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봐. 야, 니네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 갑자기 그냥 짜증부터 밀려와. 그냥 싫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야, 니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정말 막 힘들 때 뭐 이 영어라는 걸 공부했을 때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좀 좋아진다고. 예를 들자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마지막 봐봐. 다음번에 이 마지막 문장이 또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잘 들어. 다음에 네가 들을 때야. 지각동사. 한 정치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때, 정치인이 이렇게 말해. 선거 운동하면서. 자, 여러분들 설문조사가 증명합니다. 대절을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agree with me. 제 말에 동의한답니다. 라는 걸 증명해요.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그때는 꼭 조심하래. 왜 이런 말 할까? 정치인의 말을 사람들이 동의한대. 그럼 정치인이 어떻게 질문했을까? 동의하도록 유발하는 질문을 팍 던졌겠지. 이해돼? 자기한테 유리하게 질문을 던졌겠지.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내 말 이해됐나?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be very wary라고 하는 거지. 따라왔어? 대박이지 않아? 내용 정리해보자. 그 전에 여기 어법 하나만 살펴. 6번 문장에 보시면 matters as 분명 위치 앞에 ways 복수인데 알겠지 얘들아? 됐지? 이게 앞에 위치가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선행사라서 s 붙여야 됩니다. 됐죠? 뜻은 중요하다의 뜻이었고요. 이 6번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으니까 문장 삽입, 어법, 빈칸, 어휘까지 다 대비해야 돼. 알았지 얘들아? 자, 전체 내용 정리 들어봐. 다시 한번 1번과 3번이 같은 내용, 2번과 4번이 또 같은 내용. 2번에 그러나, 4번에 그러나 각각 앞문장을 뒤집으며 진행이 된다. 그 내용은 뭐 알겠지 얘들아? 복지에 관련된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느냐 그냥 딸랑 복지만 말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찬성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났다고.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함축 의미를 가지고 있대. 복지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함축된 의미. 그래서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6번 문장, 즉 질문의 프레이밍 자체가 답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대. 진정한 척도를 얻는 것이라면 더더욱 이 질문의 프레이밍을 신경 써라 라는 거거든. 그래서 다음번에 정치인이 이렇게 말할 때, 정치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될 때 필자는 매우 조심하라고 한 내용 의미 이해되겠어? 질문의 프레이밍을 우리는 모르니까 이 정치인의 질문의 프레이밍을. 되겠지 얘들아? 맞잖아. 내가 야 쌤 잘생겼어 안 잘생겼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질문 자체가 너무 상황이 문맥적으로 잘생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나? 내가 이걸 토대로 다음 중3 애들한테 지금 현재 고2 애들이 쌤 잘생겼대 이렇게 하는 거 믿지 말라는 거야. 조심하라는 거지. 이 어휘 문장 사이 빈칸 연결사.
야, 근데 니네는 쌤 마스크 벗은 모습 봤지? 맞지, 맞지. 그 세대지. 지금 1학년은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1학년 애들은 지금 쌤이 좀 잘생긴 줄 안다, 살짝. 약간 그래. 니네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지, 나쁜 놈들. 1학년 애들은 조금 내 평가 좀 괜찮대. 나 조금 약간 외국에서 키도 좀 커 보인대 막. 왜 그래? 나 그런 소문이 있대. 모르겠어. 왜 그런지. 그래서 마스크는 절대 안 벗으려고. 코로나가 끝나도 뭐 저 마스크 계속 쓰고 할랍니다. 자, 갑시다. 위험이 발생해 불확실성으로부터. 뭐에 대한 불확실성이냐면 접근하는 how to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어디에 접근하는 방법이냐면은 문제나 상황에. 어떤 문제나 상황이 있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 그걸로 인해 위험이 발생한다. 됐지? 따라왔나? 기말고사라는 문제 상황이 있잖아. 접근을 해야 돼. 기말고사 대비를 해야 돼. 근데 그 방법이 좀 불확실해요. 당연히 불안함, 위험이 생겨나지. 그래서 한 가지 방법, 앞에 그러한 위험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인 바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한 당사자와 계약하는 것이에요. 어떤 당사자냐면은 who. 그래서 당사자 사람이니까 who야. 첫 번째 숙련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방법을 잘 아는 그런 당사자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있죠. 저와 같은 당사자와 계약을 한 거야. 됐지? 앞에 이러한 위험을 줄이려고. 따라왔어? 내용 이해되지? 예를 들어 볼게. 이 지문에서의 예시는 이래요. To minimize,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인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야. Associated with, 뭐와 관련된? 자본 비용과 관련된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본 비용이냐면은 도구와 장비에. 뭘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인데 어떤 생산? 크고 복잡한 시스템의 생산을 위해 도구 장비의 자본 비용을 자본 비용이랑 연관된 재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한 제조업체가 좀 큰 회사가 하청을 주는 거야. 그 생산품을 어떤 생산이냐면은 시스템의 주요 부품의 생산 하청을 주는 거지. 하청을 누구에게 주겠니? 공급업자에게 주겠지. 아무나 줄까? 아무 공급업자일까? 아니지. 당연히 익숙한 즉 정통한 공급업자에게. 이 무엇의 정통에 그 부품들의 되게 정통한 공급업자들에게 주요 부품에 대한 생산 하청을 주는 거야. 말을 굉장히 복잡하게 했지만 굉장히 쉽다 얘들아. 쌤 봐봐 얘들아. 니네 현대자동차 알지? 현대자동차라는 그 공식 회사 한 곳에서 자동차 다 만드는 게 아니다. 현대자동차 본사가 있으면 여기 밑에 각 부품에 대한 하청을 여러 개 줘요. 하청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품을 세분화시켰을 때 부품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딱 나눠준다고 일거리를. 그럼 이제 얘네들은 다시 이제 만들어서 올려 보내주고 얘네가 이제 조립을 최종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이 현대자동차에서 이 모든 걸 다 하는 위험성 줄이지. 돈도 많이 들걸? 재정성 위험성 줄여. 따라왔어? 전문가, 부분의 전문가들이니까 믿음도 가고. 내 말 이해됐나? 자, 그래서 몇 번 문장? 4번 문장에 이것이 relieve, 좀 완화, 안심을 시켜요. 제조업체, 그 큰 회사. 재정적 위험에 대해서 조금 완화시켜요. 뭐와 관련된? 도구와 장비에 관련된 이러한 부품 생산하기 위한 도구 장비와 관련된 재정적 위험성 좀 완화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5번에 하지만 한 가지 이런 위험의 종류의 이동.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전에 이 회사가 가지는 위험성을 좀 이렇게 분배를 시켰지?
이동이 된 거잖아. 자, 그러한 이전 이동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어받는 것. 또 다른 종류의 위험 이어받는 걸 의미해. 그래서 생략된 게 위험이다. 아니 내가 재정적 리스크를 줄이려고 다른 밑에 기관 하청업체에게 맡겼단 말이야. 그럼 이제 첫 번째 내가 생각했던 위험성은 줄어들지만 이걸 이동시킴으로써 또 다른 위험성을 inheriting 이어받는 걸 의미하는데 이로 인해서 그게 뭔지 보자고. 예를 들어 subcontracting 하청 주는 거야. 일거리 하청을 주는 거. 부품들에 대한 이게 풋 두는데 큰 회사 제조업체를 in the position 어떤 위치에 두는 거야. 어떤 위치냐면은 외부인들에게 그렇지 의존하게 되는 위치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하청업체 없으면 현대자동차 자동차를 한 대도 못 만들어. 그런 위험성이라고. 됐니 얘들아? 근데 그것이 역시 앞문장 increases. 근데 그게 증가시켜요. 위험성을 증가시켜. 관련된 품질 관리, 일정 관리, 완제품에 대한 성능 이런 것과 관련된 위험성을 또 증가시키는 거지. 어버버이 기억 됐나? 내가 믿고 하청업체에게 맡겼어. 그럼 우리 회사가 만들어냈을 때의 재정적 위험은 좀 덜었거든. 근데 맡긴 하청업체가 알고 봤더니 좀 비전문가야. 내가 생각했던 전문가가 아니야. 그럼 이거는 또 다른 위험성이 발생한 거지. 품질 면에서나. 이해됐어? 쌤이 여기 있는 모든 일을 내 혼자 다 할까? 아니야. 나도 하청을 줘. 누구한테? 조교쌤들은 줘요. 그래서 이런 프린트를 다 뽑지 얘들아. 근데 내가 믿고 쓰는 조교쌤이 있어. 오래 일한. 근데 완전히 새로 들어온 조교쌤이 최근에 또 있거든? 약간 믿음이 안 가지. 서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나? 됐지? 그러면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런 위험성이 있어. 나는 좀 편해졌지만. 됐지 얘들아? 자, 근데 번하지만 이러한 또 리스크는 또 어떻대? 하청을 줬는데 뭔가 품질 면에서 위험이 있는 그런 리스크들, 위험들 이러한 위험들이 줄어들 수 있대요. 뭘 통해서? 그렇지. 주의 깊은 관리를 통해서 공급업자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하청을 준 큰 회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신경 안 쓰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거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렇게 해주면 또 위험성은 줄어들 수 있고 아까 전에 재정적 위험도 줄어들었으니 어쨌든 좋아지는 거야. 되겠나? 자, 정리해보자. 문제라고 하는 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발생을 해요. 잘 모를 때, 전문적이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한다? 그래서 숙련이 된 당사자와 계약을 해주는 거야. 파트너십 관계를 맺는 거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채워주게끔. 됐지들아. 그 예시로 뭐가 나오냐면은 하청에 관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예시 하청. 그래서 그 하청에 대한 설명을 4번에서 해주는 거죠. 하청을 주면 재정적 위험을 덜어주는 거야. 쓸데없는데 돈을 우리가 안 쓸 수 있어. 왜? 그 부품 만드는 전문가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되겠지?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살짝 발생하며 흐름이 살짝 전환하지만 이제 재정적 위험은 덜었지만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을 이어받게 되는 것. 그러면 이제 7번 문장의 예시는 그 다른 종류의 위험의 예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죠? 됐지? 그래서 의존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관련된 위험들을 증가시켜. 의존에 따른 다른 관련된 위험이 증가되는 거야. 자, 따라왔어? 근데 이런 또 위험들은 신중한 관리를 통해 줄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말이 뭐야? 전문가와 관계, 계약을 맺는 거 되겠지. 이럼으로써 내가 가진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다른 위험도 생겨나지만은 신중한 주의 깊은 관리를 통해서 또 줄어든다. 라는 글의 내용, 연결사, 순서, 어법, 어휘, 빈칸까지 아주 많은 걸 대비해야 된 지문
언제나 내용 파악이 우선. 내용 파악되는 순간 그 다음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다. 그게 내신 모의고사 질문 핵심이야. 알았지? 제발 오늘 복습하세요. 잠을 늦게 주무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됐죠? 일찍 자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라도 할 수 있도록 넘어가자. 39번. 넵. 아, 네네. 시험 범위 아니면 좀 뭐 앞에 걸 보거나 이렇게 합시다. 성모 2학년 응답하라. 성모. 아니 아까 7시 50분에 온 놈들. 응답하네. 오. 그래. 이거 시험 범위니? 이건 아직도 안 보내줬네. 시험 범위래. 맞나? 이거 어떻게 내려가노? 내려가네. 네네네. 좋아요. 네네네. 세상 참 좋아졌네. 말을 했는데 막 답장이 오고 막 시험 범위 그래. 가자. 잘 들어. 성모야. 알았지? 가자. 39번. 손금. 와, 이런 것도 되나? 손금 이런 것도 돼. 나도 들으면 돼? 안녕. 뭐야? 아, 이게 손 드네. 이렇게. 손 들었네.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 뭐야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게. 어떻게 돼? 뭐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음. 나만 나오고 싶은데. 어, 어, 젠장. 야, 이러면 동영상 못 본단 말이야. 그 너무. 에이씨. 자, 이렇게 하자 그냥. 자, 성모 잘 듣고 그래요. 좋아요. 이 사람이요. 올즈모빌 자동차 회사 이름이다. 자동차 회사의 이 자동차 회사의 창립자인 이 사람이 올즈라고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없었대. 말 없는 마차를 충분히 빠르게 생산할 수가 없었대. 고민거리였죠. 자, 근데 시기가 보니까 아주 옛날이잖아.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에 1순위 이동수단이 뭔지 아니? 마차야. 그 사람들에게는 마차가 주요 이동수단이야. 근데 그 마차 다음에 뭐가 팍 튀어나와? 자동차가 나왔지. 그래서 이름 붙인 게 뭐다? 말 없는 마차라고 이름 붙인 거. 말이 없는 마차. 이게 결국 뭐다? 자동차. 자동차 회사 창립자인 이 사람이 고민거리 뭐였다? 좀 빠르게 자동차를 생산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대. 내 말 이해됐지? 1901년도에 아이디어를 하나 가졌는데 무슨 아이디어? 스피드업. 속도를 좀 낼 수 있는 아이디어. 제조 과정에 속도를 빡 낼 수 있는 아이디어 하나를 가졌대. 구체적으로 보자고. 어떻게 속도를 높였냐면 instead of야 뭐뭐 대신에. 그러니까 이건 안 하는 거지. 한 번에 자동차 한 대 빌딩 만드는 것 대신에 그가 만들었습니다. 바로 assembly line, 조립 라인을 만들었어. 착착착 기계식으로 조립해줄 라인을. 됐지? 그래서 조립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자동차 여러 대 딱 최종적으로 생산하겠다 이 소리거든. 자, 이러다 보니까 생산에서의 가속이 was unheard of, 전례가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속도였다고. 무슨 소리야?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지. 이전에는 찾아볼 수도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였다고. 자, 즉 구체적으로 말한다. 생산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1901년도에 425대의 자동차 생산에서 대박. 425가 뭐로 바뀌어? 굉장히 인상적인 2500대의 자동차로 바뀐 거야. The following year, 다음 해. 됐지? 자, 이 사람의 아이디어 굉장히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동차가 생산이 되었다. 자, 됐지? 이러니까 주변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을 건데 뭐 동안 다른 경쟁 업체들이 war in awe of 뭐뭐에 깊은 감명 받다. 어우가 경외심 이런 거거든. 이 놀라운 양의 깊은 감명을 받고 있는 동안 다른 회사들은 뭐야? 그냥 와 멋있다. 대박이네. 저 회사 뭐 어떻게 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감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유명한 할리 포드 자동차 알지?
포드가 dare to 부정사 감히 뭐뭐하다. 감히 이런 질문을 했어. Can we do even better?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빡 던진 거야. 자, 앞에서 그 올즈라는 그 회사 창립자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지. 그 아이디어를 기반 삼아 포드가 우리가 저거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진 거야. 그래서 포드가 실제로 개선할 수 있었어. 앞서 나온 그 올즈의 영리한 아이디어를 개선할 수 있었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거기서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무엇함으로써냐면 도입함으로써지. 바로 조립 라인에다가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함으로써. 이해됐어? 알았지? 자, 아까 전에 그 혁신적 아이디어 뭐였지? 올즈의 조립 라인이었지. 거기다가 뭐까지 얹어? 컨베이어 벨트까지 얹어가지고 생산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고자 했던 거야. 따라왔나? 자,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 포드의 생산은 goes through the roof. 루프가 지붕이니까 집에서 지붕은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 최고조에 달했던 거야. 포드의 생산이. 인stead 뭐 대신이냐면은 taking 걸리는 것 대신에 a day and a half 1.5일 그러니까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걸리는 것 대신에 뭐 하는데 모델 T라고 하는 자동차 제조하는 데에 원래는 하루하고도 절반이 걸렸는데 그것 대신에 과거에서처럼 그는 이제는 speed out. speed이 원래 뱉다거든. 여기서는 생산하다.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at a rate of one car 한 대의 비율로인데 얘들아 뭐마다야 대박 90분마다 한 대 자동차의 비율로 생산할 수 있었어. 90분에 한 대. 엄청나게 빠른 속도지. 7번 문장 필자가 대놓고 교훈이라고 그랬잖아. 당연히 저 마지막 문장 핵심 중에 핵심. 이 범위 들어가면 빈칸 바로 대비야. 이 이야기의 교훈은 대절입니다. 빈칸 꼭 조심. 쌤도 이건 좀 써먹어야겠어. 쌤이 좋아하는 말 뭐니? The good is the enemy of the better. 그지?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적이다. 약간 변형. 훌륭한 진보는 올즈가 했던 좋은 진보지. 그게 자주 선구자래. 무엇에? 훌륭한 진보의 선구자가 되는 거야. 다시 A라고 하는 먼저 좋은 진보가 있었지? 이게 B라고 하는 더 훌륭한 진보의 무엇이 된다? 선구자 역할을 해주는 거야. 따라왔나? 됐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야. A의 발전을 참고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여기 A가 올즈, 여기가 포드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이해돼? 따라왔지? 포드가 올즈 걸 참고해서 더 좋게 만들었다. 라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따라왔나? 자, 그래서 봐봐. 얘는 생산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졌었다고. 올즈라는 사람이. 그건 뭐 전례가 없는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껴들어간 거야? 헨리 포드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걸 함축하는 질문을 던진다. 됐지? 그래서 앞에 있는 올즈의 조립 라인에다가 뭐까지? 이 컨베이어 벨트까지 도입을 해줌으로써 생산 속도를 올즈 회사보다 더 빠르게 해줬던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마지막 좋은 진보는 종종 위대한 진보의 선구자라는 것. 이게 아주 이 글에서 핵심 포인트 부분이죠. 꼭 알아가야 되는 부분. 됐지? 정리됐나? MVP는 빈칸 어휘 순서까지 잘 대비하세요. 됐죠? 이따가 내가 말해줄게. 알았지? 됐지? 이따 말해줄게. 빈칸 어휘 순서.
잘 기억. 됐죠? 자, 넘어가서 40번 가보겠습니다. 요약문. 이 사람은 1차 진료 의사래. 1차 진료 의사는 그냥 동네 진료소, 병원. 그 사람이 근데 아주 미친 아이디어 하나를 가져왔대. 미친. 여기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뭔지 궁금하지? 어렵지 않다. 그녀가 믿은 게 뭐냐면 대절을 믿었는데 eating habit, 식습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대. 누구의 식습관? 수천 명의 병원 스태프의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믿었대. without 뭐 없이? 바꾸는 거 없이. 의지력이나 동기부여 바꾸는 건 없이. In the slightest way, 약간의 방식으로라도 사람들 자체를 바꾸는 거 없이도 식습관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었대. 쌤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겠지. 너네가 밥을 이상하게 먹어. 영양가 안 좋은 걸로. 식습관이 별로야. 고치고 싶어. 이럴 수 있잖아. 의지력이나 동기부여를 바꾸는 거. 니네한테 내가 말하는 거. 야, 먹지 마 이거. 이거 몸에 좋은 거만 먹어. 이렇게 하는 거 없이도 사람들의 식습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있다고 믿었다. 됐지? 실제로 그녀가 계획도 안 세웠어. Talking to them. 사람들과 이야기할 계획도 없어. 얘기도 안 했다라는 게 뭐야? 사람들한테 인위적으로 바꾸세요 한 적도 없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방법. 뭔지 보자. 이 사람이 디자인한 게 한 연구를 디자인했는데 얘들아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얼터 바꾸기 위해서. 이게 핵심 현관표 칠까? 선택의 아키텍처가 우선 구조야. 선택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하나의 연구를 만들었대. 선택의 구조를 바꾸기. 어떤 선택 구조냐면 병원, 구내 식당의 선택 구조를 바꾸기 위해 하나의 연구를 디자인했대. 따라왔나? 그녀가 시작을 했습니다. by changing, 바꿈으로 썼네. 어떻게 음료가 배열되어 있는지를 바꿔버림으로써 시작했어. In the room, 그 공간에. 일단 먼저 건드린 게 뭐야? 음료의 배열 상태지.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었겠니? 몸에 안 좋은 탄산음료 정도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걸 먹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내가 목이 말라? 물이 있네? 난 물 먹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사이다가 있었다, 콜라가 있었다, 난 콜라 먹었을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왕 먹는 거 눈에 보이는데 뭐가 있으면 몸에 좋은 게 있으면 이걸 마신다. 배열 상태. 그런 의미에서 좀 한잔하겠습니다. 아니, 목이 말라가지고 미안. 아 좋네. 자 이제 이해됐지? 4번, 6번 문장. 원래 배열 상태야. 냉장고가 PP야. 위치된 냉장고. 현금 리지스 뭐 등록기 옆에 위치된 냉장고가 구내식당에 뭐 필드 위에 뭐로 가득 차 있었겠니? 뻔하지 뭐. 오로지 탄산음료만 가득 차 있었어. 배열 상태가 엉망이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음료수만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심지어 병원인데도.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그녀가 추가시켰지 물을요 as an option. 선택으로서 옵션으로서 물을 추가시켰어. to each one 각각이. 됐지? 자 게다가 연결사 그녀가 뒀답니다. bottled water는 생수병. 이 생수병 그 바스켓 바구니를 이렇게 뒀어. 생수병이 딱 들어가 있는 바구니를 뒀다고. next 어디 옆에? 음식 스테이션 두는 장소 옆에다가 방 곳곳에. 따라왔나? 탄산이 여전히
primary refrigerator. 주요 냉장고에 있긴 있었어. 여기서 주요 냉장고들에 있긴 있었어. 근데 하지만 물도 이제는 이용 가능했지? 모든 음료수 두는 장소에서 물도 다 이용 가능했어. 물도 다 보이는 곳에. Over the next 3 months, 다음 3달 동안 숫자는 탄산음료 판매 숫자는 병원에서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drop 자동사 틀린 거 아니야? 떨어진 거야. 떨어졌다. 한 11.4%쯤 떨어졌어. 됐지? 야, 이거 잘 봐봐. dropped 동사라고 했어, 얘들아. 여기 위에 봐봐. 6번 문장 봐봐. dropped나 located나 생긴 건 똑같거든. 근데 요 놈은 pp래. 목적 없어서. 근데 이놈은 자동사, 동사래. 차이가 뭔지 알겠지? 자동사라서. 목적 없어도 되는 동사. 됐어? meanwhile도 한편 연결사입니다. 한편 생수의 판매는 당연히 증가했을 거고 25.8% 증가했습니다. 요약해볼까? 이 사람에 의해 수행된 연구가 대처를 보여줬답니다. 음료수의 배치가 병원 구내식당에서 선택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지. 사람들이 하는 선택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야. 콤마 which 근데 그게 낮췄어요. 탄산음료 판매 섭취를 낮췄습니다. 됐어? 핵심이 뭐다? 요거 배열 배치. 됐지? 그래서 독서실 앞에 뭐 있디? 요 자습실 앞에 쌤 지퍼일이 있죠? 일부러 배치를 해둔 거야. 필요하면 가져가라. 그래서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하나씩 없어지더라고. 누가 가져가는지. 내가 일부러 그 뒤집고 정자세로 두고 뒤집고 이렇게 했거든. 눈에 띄게. 그래서 내 로고가 보이게 뒀는데 오늘 뒤집어져 있더라고. 아, 누가 보기 싫어 뒤집어놨나? 그러진 않겠지? 아무튼 MVP 연결사 순서 문장 삽입 대비하시고 뭐 내용은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배열이 중요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오늘의 마지막 장문 독해. 네? 누구니? 어. 자, 봅시다. 이게 마비고 이게 분석이야. 분석에 의한 마비가 state, 상태래. 어떤 상태냐면은 너무 과도하게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는 상태래. 어떤 걸? 특정한 문제를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고 분석한 상태래. 자, 과도하게 생각하고 분석했는데 하지만은 여전히 엔더마인즈 결국 뭐뭐 하게 되던데 결국에는 근데 아직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런 상태래. 내 말 따라왔어? 마비에 의한 분석에 의한 마비. 됐지? 어젯밤에도 말했지만 쌤이 사실 쌤 봐봐. 우리 학원 옆에 뭐 있니? 뭐 창고 같은 게 있지? 햇니갈비 뭐 창고 있는 거 본 적 있어? 우리 학원이 이렇게 정문이잖아. 그러면 이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창고 같은 게 있어. 내가 거기 월세 얻을라 했거든. 싹 리모델링 고쳐가지고 독서실 만들게. 내 반 학생들 공부 시험 기간 보면 자리가 없잖아. 내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게 원래 이렇게 만들라 그랬어. 견적 알아봤더니 쌀까 비쌀까? 당연히 비싸지. 몇 천만 원대 하더라. 고민을 많이 했어. 돈이 이제 세니까. 그리고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이제 그분도 이제 결제를 맡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께서 뭐 당연히 그 정도 돈은 없다.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 채팅이 왔네. 여러 가지 생각하고
아, 그래, 잘 가. 그래. 그렇게 해서 어 음, 못했지. 결국 결정을 못 내린 거야. 아쉽다. 근데 내가 언젠가 만들 거야. 언젠가는. 니네가 졸업하고 나서겠죠? 미안하다. 한 가지 유명한 고대 우화, 여우와 고양이에 대한 우화가 이 상황을 설명한답니다. 어떤 상황이요? 마비에 의한 분석이라는 상황을 설명한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그 이야기에서 여우와 고양이는 토론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법으로 그들이 탈출해야 하는지, 그들의 사냥꾼들을 피하고 탈출해야 되는지 둘이서 토론을 했어. 고양이는 빠르게 나무 위로 올라갔지. 즉, 고양이의 탈출 방법은 여러 개가 아니라 단순한 그냥 한 가지 방법. 결정도 따라서 어떻게 내려? 굉장히 빠르게 내릴 수 있겠지. 근데 반면 여우 이놈은 분석을 해대기 시작해요. 모든 방법을 잘 들어. 여기서 피할 모든 방법인데 다시 한번 대절이 수식. 그가 알고 있는 피할 모든 방법을 다 분석되려. 분석하다가 어떻게 된다? 잡히겠지. 결정을 못 내렸어. 뻔하지만 빙생약 분사금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which 어느 way 방법이 베스트인지 결정을 못 내려서 히 여우는 행동하는데 실패하며 그러니 get caught 수동태 잡히게 됩니다. by the dog 사냥꾼이 끌고 온 개에 의해 잡히게 되는 것. 자, 이 이야기는 하니까 문장 삽입 좋고요. 완벽하게 illustrate 보여줍니다. 이 분석 마비를 보여준답니다. 다시 분석 마비의 현상을 보여준답니다. 그래서 땡땡이 바로 이 분석 마비 현상에 대해서 다시 영어로 풀어주는 거야. 뭐냐면 무능함이지. 할 수 없음. 능력 없음. 무슨 능력이 없대? 행동하거나 결정할 능력 없음이야. 듀티 뭐 때문에?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용 가능한 대안책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행동, 결정을 내릴 것에 무능함. 이게 분석 마비 현상이라.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던 그런 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죠. 대절을. 그래서 형광펜, 접속사 대. 이 사람들이 뭘 경험하냐면 비록 그들이 시작을 했지만 굿,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자, 무슨 의도냐 하면은 to find the solution. 해결책을 찾을 좋은 의도. to problem, 문제. 그래, 곰곰이 생각할 수 있지. 자세히 볼 수도 있지. 꼼꼼할 수 있지. 그런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자주 마비가 돼. 마비시켜. 무한히 마비가 돼요. 아, 미안. 무슨 마비야. 무한히 분석을 하지. 이게 마비 아니지. 미안, 미안. 무한히 분석을 해. 무한히 다양한 팩터, 요소들에 대해서 막 미친 듯이 분석을 해. 어떤 팩터 요소냐면은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을 무한히 분석을 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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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민한다고. 좋다 이거야. 근데 뭘 못해 이러면? 고민마다가 행동, 시작을 못해. 그래서 그들은
feel satisfied with it. 만족을 못하지. 이용 가능한 정보에 만족을 못해서 생각을 해. 뭐라 생각해? 이걸로는 안 되겠어. 여전히 필요해.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 그들의 결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자주 이러한 상황, 마비에 의한 다시 분석에 의한 마비의 상황이 arise, 발생을 합니다. occur의 뜻. 자, 무엇 했을 때 발생하냐면은 누군가가 두려워할 때, 잘못된 결정을 만드는 것을 두려워할 때, 어떤 잘못된 결정?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대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두려워할 때 이런 분석에 의한 마비 상황이 나타나는 거지. 겁나서 실행에 못 옮기리. 자, 즉 그것이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들의 커리어에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마비가 된다. 선뜻 결정을 못. 쌤도 아까 옆에 자습실 만드는 것, 저만의 공간 만드는 것, 이게 우리 집안 파탄 나게 할 수 있죠. 재정 파탄을. 그렇지 않겠나? So 그래서 that's why.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overcautious하다. cautious가 조심성 있는 애니까 over 과도하게 조심성이 있어. In making decision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huge stake, stake 여기 적혀 있지. 뭔가 좀 큰 게 걸려 있는 걸 포함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과도하게 조심하는 거야. 근데 이거 좀 당연한 거 아니겠나? 그래서 쌤이 아까 몇 천만 원이 큰 게 걸려 있잖아. 선뜻 결정을 못 내려. 고민 또 고민해야지. 이게 우리 가정에 굉장히 맞는 건가?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 미칠 거 맞는데 이러다가 이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MVP는 문장 삽입 순서 연결사 흐름 문제들 집중하시고 내용은 알겠지 얘들아? 분석에 의한 마비다. 내용은 됐지? 오케이, 고생했습니다.